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하계 전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분께서 하계 전정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이렇게 명칭도 불러주면서 좀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해드린다고 해놓고 한 일주일 됐습니다. 감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또 환경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과를 이제 키우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죠. 똑같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열 끊어줘야 된다 이러면 끊어줬을 때 수세가 강한 것은 굉장히 반발이 심할 것이고, 수세가 약한 것은 또 나무가 더 빛을 맺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계 전정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계 전정은 이제 생육기관 중에 이제 도장지는 이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목줄부가 여기에 난 것은 도장지가 아니고, 올라갔다 할지라도 단단해진 곳, 가지가 한 3년 정도 됐거나 이런 가지에서 과일이 달리지 않고 쭉 올라가는 가지는 이제 도장지예요. 이 도장지와 이제 밀생지, 이렇게 과민하게 이제 나온 것을 우리가 제거를 해주는 것입니다. 하계 전정은 제거를 해줌으로 인해서 꽃눈이, 이제 내년도 꽃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꽃눈. 그래서 내년도 꽃눈들이 이런 결과지에 꽃눈이 이제 잘 맺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고품질 다수약을 또 해야 되겠죠.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수확을 또 품질 좋게 만들어내려면은 일단 햇볕도 잘 들어가야 되고, 또 병충해 방제도 열심히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 또 이 통풍, 채광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계 전정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계 전정을 잘 하셔가지고 착색도 잘 나게 하고, 또 꽃눈 분화 또 이제 잘 되게 하는 꽃눈 형성이죠. 만들어지는 거. 만들어지는 것을 이제 잘 만들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계 전정입니다. 일단 이 나무 하계 전정 하려면은 이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수세를 이제 판단할 줄 알아야 돼요. 수세를 판단해서 도장지를 제거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에 다른 전정하는 그 목적이 수세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수세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제 나무들이 이제 생육하는 그 상태를 한번 보면은, 이 신초들은 이제 그 5월, 6월, 7월까지 이제 자라죠. 신초들이 자라는데, 뭐 이것은 이제 너무 자라면 안 되니까 그다음 뭐 비비풀이랑 줘가지고 5cm, 6cm 될 때 비비풀을 줘서 더 이상 그 결과지들을 이제 크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럼 과일 비대는 언제 되느냐? 과일 비대는 이제 8, 9월 달에, 이제 이게 후지를 가지고 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 9월 달에 급속히 이제 커지는 폭이 커지는 거죠. 많이 커진다 얘기죠. 물론 자라는 것은 커진 것이 한 11월 달까지 이제 조금씩 둔화되는 거죠. 큰 것이 천천히 이제 변하게 되는데, 그러면 뿌리는 언제 잘 크느냐? 뿌리는 이제 7월 달입니다. 7월 달에 가장 크게 커지죠. 6월부터 시작해서 7월까지인데 7월에 제일 많이 이렇게 커집니다. 제일 커지고 9월 달까지, 또 9월 달에 고래다가 멈추지는 않겠죠. 조금씩 이제 커지다가 9월 달 돼 가지고 또 다시 한번 11월 달까지 뿌리가 9월 달에 좀 폭이 넓어지게 커지고, 그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그 상태들을, 나무의 상태들을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일단. 그러니까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신장할 때가 뭐 5월, 6월, 7월 요 사이니까 이제 뭐 언제가 멈추겠다든지, 또 이때는 뭐 비비풀을 언제 쳐줘야 되겠다든지, 자기 가온의 생리는 이제 본인들이 이제 체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일 비대는 8, 9월 달에 제일 커진다. 물론 5월부터 이제 이 과일이 지금 커지고 있죠. 커지고 있는데 이게 급속도로 커지는 것은 아니고 천천히 이제 커지다가 8, 9월 달에 이제 과일 비대가 제일 많이 되는 거죠. 그때 확 커지는 모습을 우리는 이제 그 다음 아침 나오면 보면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좀 커지고 있는 상태고, 여기는 이제 해발 567m 되다 보니까
해발이 낮은 곳보다는 한 15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나무가 과범하게 크지 않기 위해서 황산가리를 주려고 이제 합니다. 보통 뭐 황산가리는 이제 6월 1일 날 주는 사람도 있고 지금 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는 가온이 좀 늦다 보니까 나무가 그러다 보니까 제 시간에 치다 보니까 나무가 별로 안 컸어요. 보시다시피 안 크기 때문에 황산가리는 그 질소와 이제 기량작용을 합니다. 질소. 그러니까 이미 이 토양에 있는 질소들을 이제 못 먹게 해야죠. 못 먹게 하게 되면은 나무들이 이제 못 먹으니까 덜 크게 되는 거예요. 도장지가 이제 더 자라지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난 오늘 코로나 접종 하러 이제 갑니다. 오늘 뭐 나이가 이제 62살이고 만 61세니까 이번에 이제 오늘 이제 맞으러 갔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쉬라고 우리 딸내미가 이제 문자가 왔어요. 아빠 오늘 좀 일 좀 하지 말고 푹 쉬라. 그래서 근데 관심을 가져주는 우리 자식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더욱더 이제 열심히 이제 일을 합니다. 뭔 얘기 하려고 하다 지금 잊어먹었네. 예. 그렇게 나무들이 생태 자라나는 것은 이제 알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나무를 키우는 데 있어서 좀 더 이제 신경 쓰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물 주는 게 이제 나무죠. 물. 그럼 언제 물을 많이 줘가서 나무들을 이제 어떻게 키우느냐. 물은 우리가 봄나면서 땅이 녹으면서 우리가 물을 주기 시작하죠. 물론 뭐 4일에 한 번씩, 5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그건 가온주 판단입니다만 토질에 따라서 또 틀리니까 그래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비대기 때는 6, 7, 8 과일이 이제 8월달 비대고 6, 7월에는 이제 생장이 또 크는 것이고, 또 이러니까 물을 주는 것은 6월, 7월, 8월 이때가 이제 좀 많이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요. 요새 뭐 가뭄도 증상장도 하고 이러니까 햇빛이 쪼이고 뭐 이러니까 물을 줄 때인데 6월, 7월, 8월에 물을 많이 주는데, 그다음 수확기 40일 전까지는 40일 되면은 이제 주지 말아야 되죠. 이 과일이 물을 많이 먹으면은 맛이 이제 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확기 들어서는 한 달 정도 놔두고는 물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과일이 아주 단단해지면서 또 좀 맛이 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세를 파악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할 때 보면은 도장지가 얼마큼 있느냐. 도장지가 이 나무를 실제 보면 도장지가 뭐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두 개. 이건 수세가 센 나무가 아니죠. 도장지가 한 측지에 뭐 두세 개 또는 이제 이 많이 길어졌었던 게, 그럴 때 이것은 이제 수세가 아주 좀 세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이 신초 자란 거, 지금 올해 들어 자란 것이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한 30cm 미만이래요. 이 30cm 미만은 수세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못해요. 보통 우리가 겨울 전쟁하면서 이제 할 때는 30cm 이상, 40cm, 뭐 50cm 이렇게 이제 컸을 때 이것은 이제 수세가 세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요 정도 큰 거, 한 뼘 좀 넘네요. 요 정도 큰 것은 수세가 센 것이 아니다. 그다음에 잎도 색깔을 봐요. 잎 색깔이 제가 이제 마그네슘을 쳤어요. 며칠 전에 마그네슘 쳐서 아마 잎이 이렇게 두꺼워지고 잎이 굵어졌죠. 굵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은 생육 상태, 그러니까 광합성 양분 이항기 시기에 우리가 마그네슘을 쳐줍니다. 마그네슘 쳐주는데, 마그네슘 쳐주게 되면은 양분 이항기라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에 작년도에 각 축적해 왔던 양분을 가지고 야들이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살아오다가 6월 달이 돼서 양분이 이제 다 떨어지고 고갈이 되면은 이 잎에서 올해 이제 이 잎에서 이제 양분을 이제 받아서 야들이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려면 잎이 좋아야죠. 잎이 근본입니다. 잎이 저게 탄수화물 만드는 공장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그네슘을 준 겁니다. 마그네슘. 그러나 계속 마그네슘 준다면은 잎이 계속 과분하게 되겠죠. 근데 잎은 제대로 만들어지는 것은 이제 6월 초까지, 5월에서 6월 초까지 완전히 이렇게 단단하게 굵게 두껍게 만들어 주는 것이 이제 마그네슘입니다. 그래서 마그네슘 쳐줬고, 앞으로는 이제 좀 단단해지게끔 이제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칼슘은 세포와 세포벽 사이에 있는 그 팩틴을 꽉 쥐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탄탄하게
이파리 이 세포들이 모인 게 꽉 단단하게 되게 칼슘을 주게 되기 때문에 이 병균들이 침범을 못해요. 단단하니까. 그래서 칼슘을 주고 또 물론 뭐 다른 그 병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화기 전정을 중시하기 때문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전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꽃눈 분화가 이제 어느 정도 돼 갔느냐, 꽃눈 분화 정도. 지금은 꽃눈이 멈추지 않았잖아요. 멈추지 않는데 지금은 뭐 큰다고 보는데 이 보면 어떻게 보면 이쪽에 보면 이제 꽃눈이 벌써 맺어진 것 같아요. 요것이 더 이상 여기 이렇게 보면은 요건 이제 요런 게 도장지인데 요런 도장지성 나오는 꽃눈이 멈추지 않는데 이 측지에 있는 그 요런 눈들 요걸 보면 이제 이렇게 잎이 더 이상 안 나고 맺힌 것 같아요. 지금 맺혀 있는 것 같은데 요런 정도 꽃눈이 제대로 많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수세가 강한 거예요. 수세가 강한. 꽃눈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수세가 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나무들은 이 수세 여러 가지 보면은 약하고 힘들고 하면은 꽃눈을 많이 만들어요. 수세가 강한 것들은 강하면은 이제 생식 생장을 하지 않고 영양생식 크기만 이제 해 나가는 거죠. 나무들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수세를 잘 잡으면서 이제 해야 된다. 그럼 하계 전정하면서 이제 수세를 그럼 어떻게 잡느냐? 잡는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무 세력을 억제할 목적이라면은 7월 중순부터 해서 이제 8월 초순까지 나무 자라는 도장지들을 이제 그냥 끊어주면 돼요. 끊어주면 도장지들을 다 이렇게 끊어주면 돼. 그때 이제 반발 또 이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력이 떨어질 수 있다. 떨어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세 가지 생장을 약화시킬 목적이라면 8월 하순까지 엽수를 이제 줄여요. 이파리 많은 도장지 같은 거 싹 이렇게 제거를 싹 해주면 되는 것이고. 먼저 이제 유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측지라든가 측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가지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전부 다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상단에도 마찬가지로 하늘로 이렇게 세게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제 정부 우세성에다 이렇게 합니다. 전부 다 하늘을 향해서 상부 상단에 그 지점에 있는 가지들이 이제 하늘로 이렇게 솟아 올라가는 것을 정부 우세성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 우세성. 그래서 상부 정리는 못 하느냐? 상부 정리는 이 가지들이 이제 이렇게 상부에 나오는 가지들이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경쟁하듯이 이제 서로 주간지가 하려고 할 때 이때는 이제 빨리 끊어줘야 돼요. 주간지 놔두고 주간 옆에 있는 측지들을 한 세 개 정도 세 계단 정도 눈을 놔두고 이렇게 끊어주면은 그 밑에 낮이 발생했던 곳이 이렇게 눈이 나와요. 또 나와. 그래서 저것은 같이 놔두게 되면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키우려면은 우리가 뭐 이렇게 훑어준다 하잖아요. 측지를 다 훑어주면 이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 옆을 거 다 흩어주면 우로 올라간다는 거니까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상부에도 이렇게 같이 막 올라가려 하는 걸 제거해주면 서열을 정해주면은 대궁이 쑥 올라갑니다. 이것이 이제 정부 우세성이다. 그렇게 정부 우세성이고 상부 정리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지라는 게 있습니다. 염지는 우리가 도장지도 이 도장지를 제거를 할 것인가, 염지를 할 것인가, 아니면 추를 이용해서 늘어뜨려 놓을 것인가. 그래서 일단 유인을 먼저 말씀드리는 우리가 측지를 유인할 때 이렇게 나무를 유인할 때 이 측지만 보고 말씀드리면은 유인이라는 것은 원래 나무가 클 때는 이 우로 이렇게 상부를 이렇게 우로 올라가게 돼 있죠. 전부 다 분지각이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여기에 벌어진 각을 분지각이라 한다. 분지각이 좁게 돼 있죠. 좁게가 있으면 과일이 많이 달리면은 나중에 그 분지각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이 분지각을 수평을 유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수평을 유지하게 만들고 이 수평을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이 수세기에 가지고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수세기에 가지고 지금 여기 요걸 가지고 이렇게 된 걸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렇게 써서
가지를 여기 지금 주간지 옆에 나오는 가지를 상부는 뭐 그 사진 찍은 거 있으면 저 한번 요렇게 휘어 가지고 유인 밑으로 해 가지고 요다가 요렇게 이제 놓는 거예요. 요다. 이게 만약에 가는 거라 하면 이제 신초라 하면은 누르고, 이게 분지각이 이렇게 우르돼 있으면 누르고, 이 중간에 이 안에다가 이렇게 지주대를 요렇게 요거 이 수대를 요렇게 지주대 역할로 해서 버팀목으로 해서 이제 놓는 것이 이제 유인입니다. 그러니까 유인은 이게 나무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이렇게 할 것인지, 45도입니다. 이게 지금 45도, 이게 수평에 여기 기준해서 여기 또 45도, 이 중간에 요렇게까지는 이제 이 꽃눈이 잘 와요. 결실이 잘 되고 수평이 더 오고, 또 완전히 이렇게 수평 이하로 이제 유인했을 때도 역시 꽃눈이 이제 잘 옵니다. 근데 요것을 가지고 이제 니콘의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니콘의 법칙. 그러면 유인은 지금 얘기한 거예요. 유인. 그러니까 가지를 가지고, 가지가 이래 있으면은 저가 이제 주간지라고 하고, 이게 이제 측지라고 합니다. 측지. 그러면은 측지가 보통 나무들이 크면 처음에는 다 이렇게 여기 좁죠. 이거 분지각이라 합니다. 분지각. 그래서 계속 우로 올라가려 해요. 이 우로 올라가려 하는 것은 이제 정부 구세선에 얘기했고, 이 분지각을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된 가지는 여기에 꽃눈이 형성이 안 돼요. 그러니까 생식장장을 안 하고 영양생식만 하는 나무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꽃눈을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꽃눈을 만들게 하고 눌러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정도만 되면 이제 꽃눈이 형성돼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나무가 수세가 이제 약할 때는 요 정도에서 꽃눈을 만들어 파려. 요 정도에서, 여기 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 꽃눈을 만드는 게 수세가 약한 나무일 때는, 수세가 강하다 이게 수세가. 그래서 수세가 약하면서 꽃눈을 받아야 되겠다. 약화시키면서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밑으로 이렇게. 아니면 이 나무가 굵어요. 또 다른 가지보다 굵다 이게야. 그럼 더 이 나무를 크지 않게 해야 되겠다. 크지 않고 열매를 몇 개 해야 되겠다. 그럼 더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수평 이하로. 그럼 이 나무는 과일은 열리되 크지 않습니다. 이 과일이, 이 나무가. 그래서 이 측지 관리는 이렇게 우로, 수세가 약한 나무는 좀 위에 오로 이렇게, 이게 가는 것이 또 약한 것이에요. 잘 안 큰 거는 이렇게 좀 우로 해서 이 상태가 아니고 이 상태로 키우는 거예요. 키우는 거. 그 나무를 이렇게 올려주는 거죠. 올려가지고 키우고. 그러나 이 나무가 굵다 이거죠. 다른 측지에 비해서 굉장히 굵으면은 더 밑으로 이렇게 내린다 이거죠. 그래도 이 나무는 그래도 크니까 이제 크지 말아야 되겠다. 크지 말고 한참 1년, 2년 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약간 수평 밑으로 이렇게 해서 놓으면 이 가지는 안 큰다. 이 측지는 안 큰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수세를 이제 안정화시키는, 수세 세면 수세. 전부 다 밑으로 이렇게 놓으면 이 나무는 잘 안 크는 거예요. 수세 강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수세 강한 것은 이제 하는 것은 환상박피도 있고 스쿼링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뿌리 당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학의 전쟁을 통해서만 수세를 잡을 수 있는 것은 이 나무 측지를 어떻게 놓느냐, 이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전부 다 이제 예를 들어서 전부 다 이다가 추를 달든지 아니면 끈으로 하든지 해서 완전히 내려놓는다 하면은 이것은 나무가 수세가 약화될 수밖에 없죠. 못 크게 하는 거니까. 그럼 꽃눈은 이제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꽃눈이 안 오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얘기했지만 환상박피도 하지만은 이렇게 이 측지를 이제 조절해 가지고 꽃눈을 이제 형성하는데 잘 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 도장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도장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안쪽으로는 별로 이제 그 결과지들이 없네요. 요 가지가. 그렇다면 이 도장지를 내가 써먹어야 되겠다는 얘기죠. 써먹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꽃눈이 오게끔 해야지 이 도장지를 써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염지라는 게 있습니다. 염지는 이 목줄부에 가까운 기부에 가까워 있는 쪽을 쥐고, 이게 부러질 수 있어요. 이 염지하고 이런 것은 이제 5월달에 하는 것이, 하면 이게 잘 휘어지고 잘 말들어요. 염지 비틀어 가지고 이 나무를 수평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래 이건 부러집니다. 이거는 지금 시기가 조금 늦었어요. 그러나 돌리게 놓은 거예요. 이게 돌려 가지고 이렇게 놓는 거. 안 부러지네. 됐네. 이렇게 해서 어떤 방법이나 이다가 나무를 이렇게 걸치든 이렇게 해 놓으면은 요건 돌려 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염지라고 합니다. 요거 염지.
요건 열에 놔두면 여기에 꽃눈이 형성돼요. 이제 꽃눈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염지를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 지금은 이제 염지가 됐는데 다 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은 이것을 추를 이용해서 이제 결실을 맺도록 이제 해야 되겠죠. 추를 이용해 하는 것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걸 해가지고 이거 아마 돈이 꽤 드는 이런 식으로 해서 과일이 이제 맺히도록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추를 이용해서 유인하는 방법입니다. 출. 그러나 이제 우리들이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또 돈도 많이 들고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요렇게 만들었어요. 여기 뭐 배추 포도입니다. 배추 뭐 다 아시겠죠. 이것도 포도다가 요 이제 철사를 이렇게 넣고 여기다가 세면을 개해 가지고 여기다 쫙 넣고 나중에 뺀 겁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뺀 거죠. 이렇게 딱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빼서 만듭니다. 요거 계산하니까 뭐 한 몇십 원 계산이 돼요. 몇십 원. 여기 추가 이게 굉장히 깁니다. 이게 끈이 긴데 요건 뭐 우리 2,000원짜리 가위를 가지고 끊으면 돼요. 난 처음에 이제 끊기 굉장히 뭐 끊는 생각을 못 해가지고 굉장히 고민했는데 가위를 가지고 여러 개를 가지고 가위를 끊으니까 2,000원짜리 가위 하나만 끊어지네요. 이 태도에서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여기 몇 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면 한 푸대 가지고 이거 하면 엄청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 푸대를 완전히 한 적이 있는데 좀 세보지 않았습니다. 저라고 저기 이제 190판 여기 구멍이 뭐 이게 15개 하나 둘 셋 이게 78개인가 그래. 요거에 더 나와 있겠죠. 요거지 이렇게인데 그래갖고 뭐 여러 개 만들어지겠습니다. 그래 이 추를 이용해서 이렇게 추를 여기 이 천을 하면 아주 좋아요. 좋아서 이렇게 이제 하면 됩니다. 이 추를 이제 중간에 정도 달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이게 좀 추가 아까 이거하고는 또 가볍잖아요. 이건 좀 무게가 이건 또 있어요. 그래 이제 가지의 굵기에 따라서 이제 이걸 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이게 추를 이용한 유인 방법입니다. 추를 이용하여. 그 다음에 끈을 이용해서 이제 유인 방법이 되는데 끈을 이용할 때는 이 끈이 있습니다. 끈은 이건 제가 이렇게 자르가지고 요 두 개 가지고 이렇게 이어 쓸 수 있고 또 풀 수도 있고 그래요. 아주 이게 유인이 좋습니다. 그런데 끈을 이용해서 이제 유인할 때는 이쪽에 지금 가지가 없어요. 가지가 없으니까 이 가지를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죠. 자, 이렇게 이제 끈을 이쪽에 맸어요. 그 다음에 이게 유인입니다. 유인. 위에서 밑으로 하는 것도 유인이지만은 이것도 이제 옆으로 이쪽에 공간이 있으니까 이 과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직지 위치를 이제 변형시켰죠. 요 변형. 요거 유인입니다. 요거 유인. 요렇게 하는 거 유인. 또 이렇게 아까 염지해서 밑으로 내리는 것도 유인. 뭐 유리하는 것이 뭐 끈으로 하는 좀 전에 요거는 끈으로 하는 유인이에요. 끈으로 하는 유인이고 아까 추로 하는 거고 또 아까 했던 건 이거 이 수식해 가지고 요 구멍 이렇게 뚫으면 돼요. 아니면 뭐 뚫는 방법은 저기 구멍 뚫는 유인하는 거 가지고 뚫어도 되지만은 아니면 뭐 안 되면은 그냥 저기 쇠꼽을 불에 달고 가지고 쿡 뚫려도 되죠. 안에 바깥에서 들이뚫으면 안 되고 뚜껑 열어가지고 안쪽에서 바깥에 뚫려야지.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일할 때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면 나오고 요거 하고 이래서 이렇게 사용하면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유인에 대해서 예했고 염진 악기 비튼 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적심이 있네. 적심. 적심은 여기 이것도 이게 이제 측지 끝선에 이제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이 적심은 사실 이렇게 안 해도 그동안에 이 과지를 이 정도 키울 때까지를 했으면 이 정도부터는 안 해도 돼요, 사실. 저 상경, 요건 내 생각인데, 적심을 하지 않는 것은 꽃눈을 이제 많이 오게 할 건데요. 적심을 한다는 것은 단시간에 여기 이제 꽃눈이 오게끔도 하지만은 결과지를 빼는 것이고, 꽃눈만 형성되는 것은 다고 생각하면은
뭐 안 놔둬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 부분에 이 부분에 여기 적심을 하는 것은 여기 끊어주는 거예요. 생장점을 이렇게 끊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주면 야들이 못 나가겠죠. 그럼 한 보름 정도 있어야지 여기 야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내밉니다. 이렇게 보름 정도 걸리는 동안에 야들이 일로 물이 못 나가니까 양수분이 못 나가니까 일로 나갈래. 이 이파리와 이파리 사이에 이걸로 이제 그러니까 이 결과지들이 나오려고 이제 하는 거죠. 하거나 야들이 끊어줬으니까 결과지가 나오든지 아니면 야 이게 나를 잡으려 하니까 이 꽃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서 이 꽃눈 분화가 여기 또 빨리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막아 놓으면은 이쪽으로 이제 세력이 가는 거죠. 이 모든 이 나무 그렇습니다. 이 앞을 막으면 끊는 것은 막는 겁니다. 막으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터져 나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적심이다. 이 적심. 도장지는 이 강한 이 나무 이렇게 검어진 목질부가 이렇게 검어졌는데 올라가는 거 이렇게 상부로 올라가는 것이 도장지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럼 도장지는 여러 가지 각도로 있을 수가 있어요. 도장지 이거 지금 이 나무가 수세가 강한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수세가 강하다 하면은 싹 도장지를 제거해 주면 이 나무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데 이런 게 기양 다른 곳이 막 자라게 돼요. 그래서 그때는 도장지를 적당하게 양분을 빨아먹게끔 놔두고 나머지를 도장지를 제거해서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다시 말해서 이것은 견제지로서 이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끊어주게 되면은 반발이 생기고 또 나무가 세력이 약한 나무를 다 끊어주면 더욱더 약화될 수가 있어요. 이 여름 전장 입수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또 적당히 끊어줘. 하여튼 적당히 끊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상부를 정리하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끝선에 정리하는 거 여기 끝에 그럼 보통 작년 겨울에 여기 끊었어요. 그럼 전정을 한 거죠. 이렇게 이제 보통 이렇게 세장 방충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적심하고 겨울에 한 번 더 끊어줍니다. 끊어줘 가지고 이 안쪽으로 이제 좀 더 꽃눈 형성되고 이렇게 끊어줬을 때 안에 이렇게 결과지들이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결과지들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끊어줘야지. 나왔어요. 결과지들이 좀 세게 나오는데. 그리고 요 부분에, 나무는 한 부분이 너무 이렇게 과범하게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걸 정리를 해야 돼.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이렇게 결과지들은 추를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하면 좋습니다. 빨리 해서 추를 달아놓으면은 여기에 결과지들이 이렇게 길지 않아요. 3cm 이렇게, 뭐 3cm 미만은 되는데, 이렇게 많이 길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 되는데, 이 끝부분에는 이렇게 산발이가 나오고 이게 좀 많이 안 나왔지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거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이건 수세가 별로 세지 않으니까 하는데 정리를 할 때 이 제일 우쪽에 나온 이렇게 보면 제일 우쪽으로 이렇게 도장지식으로 도장지는 안쪽에 나온 게 도장지라 했고 이렇게 우로 딱 올라오는 거예요. 요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제쳐가지고 수세가 좀 셌을 때는 제치입니다. 제쳐 주는데 수세가 또 요 가지가 이렇게 가늘잖아요. 이걸 가늘고 이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 부분에 뭐 이 입술을 또 이 과일이 열릴 수 있으니까 입술을 하나 둘 셋 한 3, 4cm 정도 이렇게 놔두고 3cm 정도 이렇게 놔두고 이렇게 그냥 입술을 놔두고 끊어줍니다. 그럼 여기서 새로 이제 가지가 나올 수 있죠. 나와봤자 뭐 한참 있다 나오니까 별로 안 크죠. 그러니까 요거하고 서희를 기준을 이게 한 이만큼 나갔을 때 여기 요만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과지 돼 나가게 하고, 요거는 산발이가 나오면 위에 건 제거해주고 양옆에 거는 같이 나가니까 경쟁지로 서로 측지가 되려고 하니까 그 중에는 정리를 해줘요. 끊어서 정리를 해줘가지고 야만 나가게, 야만 이제 커나게 하고 옆에 있는 가지들은 짧게 나와가지고 과일이 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되고, 이 상부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 주간지로 위로 올라가야 되고 옆에 나온 측지를 끊어줌으로 인해서 그 밑에 나지가 발생됐던 부분, 그런데 다시 가지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고 또 서열도 정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줌. 저 선단에는 정부수혜성 때문에 계속 올라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올라가는 거, 끝선이면 전부 다 끝선에 그렇게 있는 눈이 나온 측지들이 전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못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눈의 가지들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일찍 사실 이런 것도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이제 결과지들이 이제 길다는 얘기죠. 길다. 물론 30cm 길면은
이것은 이제 길지 않에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뼘 이내, 전부 다 한 뼘 이내. 그러니까 단가지, 중가지, 장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러한 결과지들은 중가지 정도의 관리를 하면 돼요. 중가지. 그러니까 빨리 못 크게 하려면 이제 이렇게 내려주고, 그런데 과일이 달린 거 있잖아요. 과일이 달린 것은 빨리 안 커요.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입수가 많아져야 되니까. 그런 건드리지 않고 과일이 달리지 않은 것만 이제 정리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끊어줘요. 그냥 끊어주는 것도 좋은데, 끊어주는 것은 일찍 끊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과일이 안 당겼을 때 일찍 끊어줘.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과일 달렸네. 과일이 안 달린 것만 이제 과일이 이제 안 달린 것만 이제 너무 길다. 그러면 끊어주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끊어주게 되면은 나무를 많이 끊어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도 모르게 살짝 한두 개씩 이렇게 끊어주는 거는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중간에 측지 중간에 과일이 달리지 않는 결과지가 굉장히 큰 게 있다. 그러면 나무 하나 정도는 슬쩍 끊어줘도 이 나무가 모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저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없죠. 끝부분 정리하는 거하고 중간에 있는 거 긴 거 과일이 달린 거는 건드리지 말고, 과일이 달리지 않은 거 아주 길다 이러면 여기 매디 한 2마디 놔두고, 그러니까 겨울 전등 하듯이 이렇게 쓱 끊어주라 얘기. 그러니까 그런 것을 많이 끊어주면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가지가 중간에 나와 이렇게 길어지지 않게 신초들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길어지지 않게 추를 달아가지고 미리 했어요. 미리. 그래서 아까 현자는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은 그렇게 나무 잘 만들지는 못했죠. 색깔은 이렇게 적당히 내가 생각하도록 이렇게 색깔이 났습니다. 과일 원에서 나무를 남들은 이쪽 지역 사람들은 전부 나무를 빨리 키워가지고 아주 돈을 엄청나 벌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